안녕하세요. 손병익 작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여행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정할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8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후지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후지산이 보이는 후지산 센터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 같은 곳 앞에 이렇게 물에 비쳐서 후지산의 반영이 잘 보이도록 호수를 조성해 놓은 그런 센터예요. 관광센터 같은. 근데 이날 제가 갔을 때는 살짝 요 호수 쪽을 좀 청소를 하는 날이어서 그랬는지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물이 빠져 있고 여기 또 약간 아쉽지만 청소 도구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여행 사진을 이제 한번 저희가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USB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보정할 사진을 태블릿 PC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공유에 가면은 라이트룸에 사진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 들어가서 모든 사진에 들어가면요. 제가 가져온 사진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진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여기 조정 쪽에 들어가서 먼저 밝기 쪽부터 조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사진의 노출 기능은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밝게 하면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요. 어둡게 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리고 요 조절 칸 동그라미를 2번 누르면은 원래의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니까 혹시 사진을 작업하시다가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시고 싶으면은 해당 버튼을 2번 따닥 누르시면은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죠. 밝은 날 찍히긴 했는데 카메라의 설정 때문인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노출을 살짝 올려줄게요. 그래서 노출을 한 0.3 정도만 올려주시면은 벌써 사진이 밝아지면서 분위기가 확 살죠. 근데 모든 사진에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나뉘게 돼 있어요. 밝은 영역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 하늘 부분이나 혹은 뭐 빛이 나오는 조명 쪽을 밝은 영역이라고 하고요. 영어 버전에서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나올 거고, 어두운 영역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거나 혹은 뭐 어두운 영역에 있는 그런 사물은 어두운 영역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각각 만져주시면은 이 위에 노출 버튼은 전체적인 사진의 노출을 조정시키지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버튼은 밝은 영역의 노출만 혹은 어두운 영역의 노출만 조절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 저는 이쪽 건물 쪽에 살짝 어두운 것 같아서 어두운 영역의 노출을 쭉 100까지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하늘 부분, 밝은 부분의 노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여기 건물 부분의 노출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사진의 전체적인 톤이 한층 밝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행 사진을 찍을 때,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밝은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렇게 맑은 날 찍힌 사진은 조금 더 선명한, 조금 더 쨍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는 흰색 계열의 조절을 조금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흰색은 더 희게, 그리고 여기 검정 계열을 조절하시면은 검정 부분은 더 어둡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검정 계열을 내리면은 사진의 검은 부분이 더 도드라지면서 컨트라스트가 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진에서는 검정 계열을 조금 이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사진이 컨트라스트가 조금 약해지면서 뭔가 더 동화 같은,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노출을 조정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색상 쪽으로 넘어갈게요. 색상 쪽에서는 색온도 혹은 색조 등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색 온도는 말 그대로 빛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날 나는 조금 더 햇빛이 돌았던 것 같다, 조금 더 따스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 온도를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이렇게 색 온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오후의 분위기나 혹은 해가 지는 그런 느낌을 더 낼 수 있고요. 색 온도를 낮춰주시면은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의, 혹은 나중에 이제 야경 사진 할 때도 배우겠지만 조금 새벽 느낌의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진에서는 살짝 청량한 느낌이 좋기는 한데
살짝 색온도를 올려서 따스한 느낌이 나도록 보정해주면은 그날의 분위기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동감과 채도가 있는데 저는 생동감을 쓰는 걸 좋아해요. 생동감이나 채도나 둘 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좀 더 색깔을 이렇게 생동감을 올리면은 조금 더 채도를 탁 띄워주고요. 채도를 올려줘도 역시 비슷한 효과긴 한데 저는 여기 생동감 효과를 쏘서 조금 더 사진이 색깔이 도드라지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요. 밑에 색상 혼합 칸이 뜨게 되죠. 위쪽에 색온도나 생동감, 채도 쪽에서는 사진의 전체적인 색상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색상 혼합 쪽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색들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패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선택해서 파란색의 채도를 파란색만 채도를 더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혹은 초록색 계열의 채도를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는 파란색을 조정해서 하늘의 색깔을 조금 변경시켜 볼게요. 하늘의 색깔은 정말 그 때마다, 장소마다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그날에 제가 기억했던 하늘 색깔을 조금 더 재현하려면은 요 위에 파란색의 색조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주시면은 기존의 이런 좀 밋밋한 하늘보다는 조금 더 하늘색 빛에 가까운 제가 원하는 하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런 하늘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럴 때 하늘 쪽의 휘도, 그러니까 밝기죠. 요거를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하늘색이 조금 더 진하게 되는 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선 조정하지 않고요. 이후에 나는 빨간색을 조금 더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빨간색을 조절해주면은 이쪽에 지붕 쪽에 빨간색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이 색상 혼합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상 조절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밑에 있는 효과 탭을 보도록 할게요. 효과 탭에서는 텍스처, 명로도, 디헤이즈, 비네팅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비네팅을 한번 써볼게요. 비네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진 주변부가 약간 어두워지는, 이쪽에 좀 어두워졌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네팅을 안 줬을 때와 비네팅을 줬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터널 효과처럼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디헤이즈 기능이나 명료도 기능은 사진이 뭔가 좀 뿌옇게 나왔을 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조금 뿌옇게 나왔을 때,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제거해주는 기능을 말해요. 물론 이 사진은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디헤이즈 기능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사진이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진을 찍으셨을 때 안개가 꼈다든지 목에 뿌옇게 스모그 같은 게 꼈다고 느껴지실 때 디헤이즈 기능을 쓰면은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좀 더 진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헤이즈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효과 탭 옆에 요거 보이시죠? 위아래로 네모가 두 개 있는 요거를 누르시면은 밑에 이런 상자가 뜨게 돼요. 이거는 스플릿 토닝, 분할 토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노출 쪽을 다시 가볼까요? 밝기 쪽에서는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노출을 조절할 수 있었죠. 자, 여기 효과 쪽에서 스플릿 토닝을 하는 박스에서는 하이라이트,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색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두운 영역에 살짝 초록색 채도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쪽에다가 놓고 너무 많이 주지는 말고 위쪽에 채도 강도가 보이시죠? 한 8 정도, 지금 7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살짝 초록색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쪽, 밝은 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파란색에 채도는 5 정도 되게 약하게 입혀주면은 이걸 안 입혔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효과 탭 밑에 있는 세부 정보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위에 보시면은 선명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이즈 감소 기능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명하게 찍히긴 했는데 조금 더 내가 이런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싶다,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의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선명 효과를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대신에 선명도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건물 쪽에 좀 더 자글자글한 노이즈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선명 효과를 안 줬을 때는 건물 외벽이 깨끗하죠. 그런데 선명도 효과를 주면은 건물 외벽에 조금 더 자글자글한 패턴이 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마스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그냥 선명 효과만 주면은 사진에 전체적으로 선명도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효과를 주면은 요 색깔이 변하는 요 테두리 부분에만 선명도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색깔이 있는 부분에는 노이즈를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혹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막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뭐 색상 노이즈라든지 뭐 이런 게 끼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밝은 대낮에 찍혀서 뭐 노이즈가 거의 없어서 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제가 다음번에 이제 뭐 야경 사진을 보정하거나 할 때는 이 노이즈 효과를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부 정보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제일 오른쪽에서 세 번째 탭을 가면은 사진을 자르거나 회전하거나 혹은 사진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의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 사진 비율로 바꾸실 수 있고요. 뭐 나는 3:2 비율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사진 크기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원본 크기를 사용할 건데요. 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배수로 같은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 있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이 조금 청소를 하는 날이어서 여기 물이 빠져서 좀 요 부분이 지저분하게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잘라보도록 할게요. 요 끝에 조금 더 두꺼운 격자 모형이 보이시죠? 사진 끝에 격자 모형을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끝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사라지면서 원하는 부분만 보이도록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수평 맞춤 기능이 있죠. 그래서 수평 맞춤 기능을 누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인식해서 사진의 수평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사진을 조정하셨으면은 여기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여행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을 길게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보정하기 전에 원본 사진이 나오고요. 손가락을 떼시면은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사진이 나옵니다. 기존에 조금 어둡고 조금 색깔이 살아있지 않은 이런 사진보다는 제가 갔던 후지산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주는 이런 멋진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 사진은 이 정도로 보정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진들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행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여행 사진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해서 사진 보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